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까지 제가 유튜브가 한 1년 돼 가는데요. 주로 서예 교육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이야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교과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2월 말부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병 때문에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생활이 두절이 되고 해서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가는 수업도 조금 휴업을 하고, 저한테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지금 휴가가 돼 있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제 연구실에서 집과 연구실을 오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인데, 이런 기회에 제가 그동안 밀린 일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온 인류가 겪는 재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혼자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을 이렇게 바꾸어가고 변화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어떤 생각의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서예인으로서 한번 서예와 관련시켜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러한 제목을 한번 걸어 본 것입니다. 제가 이 서예 특성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 문명을 건설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서예라는 것이 가장 자연 획기적이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인류의 문명에서 보면은 모든 그 물질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죠. 도구가 가장 안 바뀐 것이 중에 한 개가 서예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서예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붓하고 종이, 벼루가 있는데, 가장 이 원시적인 옛날 거의 2000년 전의 도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마 서예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가장 자연적인 그런 소재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전통적인 자연주의적인 동양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서예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류가 물질 만능적으로 가멸로 해서 자연 환경이 이렇게 파손됨으로 해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이러한 현실을 당하게 되는데, 저는 서인으로서 한번 서예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서예 문화가 학교 교육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사회 교육마저도 그 쇠로의 길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서예진흥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서예 문화에 대한 체제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있어서
한번 서예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되살려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예 교육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문자이고, 그 문자에는 한글도 있지만 그 한자라는 것이 중심, 핵심 영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한자가 폐지되고 있는 것과 서예가 폐지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자와 서예는 거의 이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한자가 폐지된다는 것은 서예 폐지하고 그 괴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한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좀 잘못된 면이 많아요. 이걸 자꾸만 중국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한자라는 것은 동양 극동 문화에 있어서 특히 동양 문화권의 공통 문자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한자 속에는 그야말로 역사, 문화, 종교, 예술, 철학, 그야말로 그 인문학의 총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문학의 한자에는. 그래서 인문학의 총체로서의 이 한자에 대한 예술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서예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역시 드린 것이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이 서예라는 것을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서예의 정체를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건도 해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도 해계. 근도 해계인데 근본 뿌리죠. 근본 뿌리는 도라는 것은 뭐 과학이고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예라는 것은 과학이요, 철학이요, 예술이요 하는 말을 가장 함축한 사자성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예를 그런 말이 많이 있지만은 이 단어가 아주 오래된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서예의 그 정의를 참 잘 내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랜 역사 동안 5천 년의 역사 동안 이어져 왔던 한자와 이 서예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과제는 결과적으로 이 한자를 어떻게 다시 인지하고 또 서예를 또 되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보면은 인문학과도 지금 폐지가 되고 있죠. 서예도 폐지됐지만 한자도 폐지되고 인문학도 폐지되고, 과연 인간이 빵만으로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문학을 재건하고 그러한 속에서 한자와 서예가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건강하게 살려나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쇠퇴하고 없어져가는 서예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학교교육에서는 지금 기대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가정교육에서 좀 근본적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서예 교육은 옛날에는 한자 문화에 있어서는 천자문 공부를 5살 정도부터 출발해서 서예 공부를 했지만은 요새는 서예 공부나 한자 공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집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집에서 과학으로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 글씨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집안에서 누가 형제간 특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중에서 한 사람이 글씨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글씨를 쓰러 오게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특히 부모 중심으로 해서 할아버지가 글씨를 썼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 향수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적인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서예 교육을 거의 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서예를 매체로 인연을 맺고 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예를 다시 부흥하는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주로 이제 서예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예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자식들이 옆에서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손자 손녀들이 그 먹을 보고 붓을 보고 장난을 하면서 언젠가 1, 20년 뒤에는 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참 여기 보면 환경 중에서 공기의 오염이죠. 이 이런 큰 세계적인 것이 어떻게 축소해서 보면 서해하고의 관련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과 정신 세계를 중시하는 이 서예 문화를 다시 재생시켜가는 것이 근본적인 출발점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출발점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학교이면 좋고 사회면 좋은데, 학교와 사회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출발을 가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 그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거의 80% 90%가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서예 학습을 하시는데 집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서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주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물질과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아버지로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좋은 글귀가 담긴 서예 작품을 집에 몇 개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서예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이 서예 활동이 자식과 손자 이어서 우리 그 국가와 민족 이 지구 전체에 어떤 문제를 정화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도 한 부분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글서의 활동을 해 나가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먹가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유튜브 이야기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먹을 가는 게 최고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요. 몇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가는 게 사람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 신기한가 봐요. 요새 이런 세상에 먹을 왜 손으로 갈아서 쓰느냐, 언제까지 갈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벼루에 물을 붓고 멍청하게 상당 시간 동안 먹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가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참선을 하는 듯한 그러한 의미와 또는 목자님들이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정신적인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을로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서학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언뜻 드는 생각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주의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번 몇 회에 걸쳐서 한번 이런 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